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1월 2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2012년이라는 말을 쓰기도 좀 그러네요. 이제 2012년이 다 지나갔고 어느덧 이제 2013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2013년이 올 때가 더 적어졌어요. 올해 중에서 가장 오늘이 추웠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굉장했어요. 굉장히 추웠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출근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락을 하고요. 지난주 강타의 적중 내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타는 이 구경주에, 일요제 구경주였죠? 일요제 구경주에 흑기사, 7번 흑기사를 놓고서 2번 스페셜싱에 단통으로 때렸어요. 단통으로 때리고 6번 할로마크를 축으로 놓고 역시나 2번 스페셜싱과 7번 흑기사를 요렇게 해서 구경주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복승식이 몇 배였었냐면 206배였죠? 복승식만 206배를 마치고 쌍승이 749.1배 749.1배를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 구경주에 복승 206배, 쌍승 749.1배. 흑기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말이 고장이 나가지고 마필 고장으로 인해서 걸어 들어왔어요. 이거 운이죠. 어느 정도 운이 따랐죠. 저도 인정합니다. 운이 따랐어요. 그러면 이 6번 할로마크를 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6번 할로마크가 전개 2점만 하고 제가 풀어드렸어요. 이게 UCC 방송에서 이거를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요 내용을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만약 못 맞히셨다. 복승 706배, 쌍승 749.1배를 못 맞췄다. 그것도 운이에요. 그것도 내 팔자야. 그러니까 팔자에 운이 좀 따라 있으면 지난주에 206배를 맞췄을 거고, 팔자에 운이 없었으면 쌍승 749배 이런 거 못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뭐 복승식 2만원만 까고 복승에 3만원 까고 쌍승에 2만원 받아서 10만원 갖고서 했으면 얼마를 먹은 거예요? 얼마를 먹은 거야? 한 4천만원 먹었죠? 4천만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때리신 분들은 그것도 팔자예요. 그러니까 팔자 없으신 분들은 못 맞았어요. 그리고 금강경주시의 제주경마가 하루에 2개 이상 맞췄어요. 그리고 3주 연속 메인 UCC 승부처를 3주 연속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건데 3주 연속 메인 UCC 승부처를 3주 연속 적중을 했다는 거. 제주경마. 그리고 하루에 2개 이상은 꼭 맞춰드렸다는 거. 이 정도면은 뭐 하이클래스죠. 제주경마는 탑이다. 탑 강타. 제주경마. 제주 탑 강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주경마도 겁나 잘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오사마리로 져버렸어요. 그러고서 요 근래 휴장 이후에 계속 부산, 서울 뭐 할 것 없이,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서울 할 것 없이 3주 연속 대승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냐?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호떡집에 불 났어? 불 났어요. 불이 나긴 났어. 완전히 완전히 불이 살벌하게 나버렸어.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강타를 갖고서 돈을 따셔야 돼? 잃으셔야 돼? 따셔야죠. 이럴 때 와서 한구를 하셔야죠. 왜? 제가 맨날 잘하나요? 경마가 그렇게 쉬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마가 어려워요. 그럼 이럴 때 잘 될 때, 불 붙었을 때 여러분들도 강타와 함께 행운을 즐겁게 누리시고 또 강타와 함께 돈을 따시고 이런 행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강타는 완전히 상한가 중에 완전 베스트 상한가다. 그럼 매출이 떴겠어요? 안 떴겠어요? 매출도 겁나 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강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저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즐겁고 돈 따서 즐겁고 매출 떠서 즐겁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강타가 한 몸이 돼서 그야말로 베스트의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즘은 저도 참 즐겁습니다. 할 맛이 나요. 자 이번 주 11월 월초 경마인데요. 출조 수가 대폭 줄어들고 7두 경주도 굉장히 많아요. 7두 경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성 자체는 좀 다른 때보다는 월초 경마답게 허접하고 제주 경마는 기존대로 4개 경주로 시행을 하는데 11월 달부터는 부산 경마가 10개 경주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좀 필요해. 내가 이번 주에 제주에서 상황을 내고 싶으면 제주 승부처 하나 늘어나는 거고 부산이 자신 있으면 부산 승부처 하나 늘어난 거고 뭐 아무거나 또 제주가 시원찮으면 또 줄이고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매출은 강타가 최고입니다. 거의 뭐 탑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제주 쪽으로는 강타를 거의 뭐 최고라고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 없다. 성적은 뭐 탑이지. 전 자부해요. 제가 탑이라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제주 쪽은 강타한테 와서 들으셔야 돼. 물론 강타도 질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한 달을 내놓고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겨요. 교차에서 이기든지 어디에서 이기든지 무조건 이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한번 잘난 척을 해볼 필요가 있고 3주 연속 첫째 주는 19개를 적중을 했고 지지난주에는 17개, 지난주에도 17개. 매주 이렇게 폭발을 해요. 그냥 다적중 1위, 환수 1위, 지난주는 환수 1위, 다적중으로 2위. 이 정도의 성적이면 뭐 거의 탑 클래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 한번 시원하게 했습니다. 자, 흐름 자체는 출주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다적중을 바닥에 깔아놓고 자, 여기에 이제 중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에서 제대로 때려가지고 특히 제주 경마가 이번 주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경마 쪽에서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힘차게 4주 연속 대승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 노래 중에 18번이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이 노래는 제가 좀 딴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노래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상황 나면 한번 생음악으로 한번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아니고요. 목도 굉장히 안 좋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감기 깨져 있어요. 오늘 아니고요. 다음에 더 대승하면 완전히 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1000배짜리 하나 맞추면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다 때려치고 그냥 노래나 하고 그냥 놀아제껴. 그건 아니고요. 하긴 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은 하고 하여튼 이번 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산제 1경주부터 한번 심차게 출발해 볼까요? 부산제 1경주입니다. 공부는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죠. 7두 경주예요. 정계산 선두권 경합 가능성이 높은 성장마간의 일전이라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경주다. 3번 슈퍼 강자입니다. 일단 뭐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전계산 선행경합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오칼라 빅뱅이라든지 대추라든지 6권 나프에르테 1번 여시 뭐 다 선행형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데 과연 이들 중에서 누가 막판에 날라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저는 3번 슈퍼 강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순발력이 아주 우수한 말은 아니에요. 3번 슈퍼 강자 아주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특히나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추임력이 우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성장마는 선행력이 우수하든지 아니면 추임력이 우수하든지 뭔가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그 마필의 잠재력을 읽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뭔가를 잘해야 돼. 보여준 게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마필의 성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는데 이 마필은 추임력의 일가견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4번 오코랄 루프티. 요것도 약간 추입성이죠. 추임력이 우수하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취임력이 원체 우수하다. 자, 이 마필도 마체가 조금 작아요. 마체가 조금 작은 게 의미인데 이 마필에는 김영군 기술을 계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김영민이가 있는데 김영군이를 태어났다는 거는 뭐예요? 승부의지가 강하다. 역으로 승부의지가 강하다. 요즘 부산경마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 기수는 당연히 김영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영균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얘기는 막판 취임력으로 날라 들어와 보겠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5번 오칼라 빅뱅, 7번 대추, 6번 나플라이레트 이런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1000m를 맞이해서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갈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마필들 간에 경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막판까지 뻗팅기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이들 마필들의 기대치를 높게 봐주기는 어렵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구를 또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중에서도 그나마도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1번 여시라는 마필입니다. 1번 여시. 여시하고 이 6번 라프에레떼 두 마리예요. 네, 두 마리인데 1번 여시는 이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았고 대변지연시의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이 무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나마 아쉬운 면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 1번 여시라는 마필도 기본적인 능력상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7,600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이고 자, 이 6번 나프에레 때도 굉장히 마필 능력은 괜찮은 마필입니다. 그러면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마필이 낫냐냐. 전 6번 나프에레 때 쪽에 점수를 높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나프에레트가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자, 이 검닭의 이 훈련량을 늘려놨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시에 초반에 선두권을 모색한답시고 초반에 무리로 인해서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뎌진 모습인데 초반에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을 때 즉 데뷔전 때가 더 능력이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은 오히려 이 6번 나프에레트는 좀 더 끌어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3번 4번 단통에 6번 놓고 3번 4번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부산제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3마리만 갖고 해야지 뭐 7두 경주에서 4마리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충만감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1경주는 당일 경주 흐름과 또 주로 빠르기 자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적당하게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2경주. 부산제 2경주입니다. 부산제 2경주도 7두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걸춘한 충마의 후딱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4번 매직 댄서입니다. 4번 매직 댄서.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 4번 매직 댄서가 배팅권에 거의 충마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무조건 충마냐? 네, 무조건 충마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보다 이들 마필들에게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번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4번 매직 댄서는 무조건 충마라고 지난번에 데뷔전 때의 선행력이라면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4번 매직 댄서는 충마, 그것도 강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에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패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3번 초특급과 3번 초특급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고요. 요게 3번 초특급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번 스탠드아이입니다. 스탠드아이. 요 마필은 요렇게 갖고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 등짝의 무게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박근만이가 타고 있는 3번 초특급보다는 오버스탠드 아이가 지난번 경주 때 모습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3번이 이번엔 이긴다예요. 이긴다. 왜 이기냐? 여기서요,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 3번 이 초특급하고 오버스탠드 아이하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데뷔전 때 기본적인 능력 보여주고 2전 때 경주력 상승하고, 데뷔전 때 기본적인 능력 보여주고 2전 때 경주력 상승하고. 그럼 얘는 3전 때 이렇게 능력을 끌어냈어. 그러면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잖아, 얘는.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 이렇게 하강을 하든지 지가 능력이 있다면 이 정도도 끌어내겠죠. 그렇지만 이 폭은 굉장히 상승폭이 적지. 상승폭이 적다. 그 다음에 하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강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 오버스탠드 아이고, 반대로 3번 초특급은 조기의 양에 상관없이 이번에 이렇게 끌어낸다고. 그러면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고, 이번에. 그러면 당연히 3번 초특급이 오버스탠드 아이보다는 패턴상으로 봤을 땐 여기에 병력이라든지 어떤 체중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극심하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만 발생이 안 된다면 3번 초특급이 오버스탠드 아이를 이기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초특급이 5번 스탠드 아이보다는 센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번 초특급을 세게 보는 게 맞다. 이 경주는. 요게 이제 강사가 얘기하는 패턴적인 설명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주에서 또 어떤 말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편성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2번 노얄포스라는 마필입니다. 2번 노얄포스. 2번 노얄포스. 요거는요, 미안의 덱이라고 그럴까? 아베가 타고 있어요. 아베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어, 다시.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보기에 아베도 서울에 가가지고 명함도 못 내놔. 왜? 등짝에 밀리는 거야. 등짝 싸움에서 밀리고 말을 좋은 걸 안 태워주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견제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 2번 노얄포스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안의 덱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2번 노얄포스 이 편성에선 충분히 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1번 미스터 딕시라고 그럴까요? 미스터 딕시. 이 마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조금 봐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실질적으로 2012년 6월 30일 날 처음에 주행검사를 받을 때 500km로 출발을 했어요. 500km를 출발을 했다가 지난번에 데뷔전을 477km를 뛰었어요. 그러면 체중이 겁나게 빠졌잖아. 그러면 가을은 뭐라 그랬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야.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어떤 요인이든 순마림인데 체중이 빠졌다.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체중이 늘어야만, 훈련량을 늘리면서 체중이 늘려야만 근력, 사람으로 따지면 근력의 향상을 가져와서 힘을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이 늘어야만 1번 미스터 딕시는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5번이 스탠드 아이를 가감하게 인기권 저배당 마필인데 잘라보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4번, 3번 단통에 4놓고 1, 2. 요게 부산 이경주의 강탈 막권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렸어요. 패턴까지 그려가면서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주를 틀리시면 안 될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주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때 틀리더라도 정석으로 가야지 어떤 기준점이 쓰는 거예요.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석에 입간해서 예상을 해라. 자, 다음은 부산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4번 천년나래입니다. 얘가 축이에요.
요거는 강축은 아니고 나름 축마, 상대적인 축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 축마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상으로 입상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월보름. 계속적으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을 끌어내다 지난번에 조정을 걸쳤다. 자, 선취입력은 어떠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해서 2번을 연속 하강을 했고 그 다음에 선행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강을 했어. 그러면 취입력도 연속 하강을 했고 취입력도 연속 하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선행력 자체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직전 조정에 따른 이제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선취입력 동반 상승. 고로 힘을 쓸 수 있는 말이잖아. 1번 정월보름은 일단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 그러니까 이게 패턴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게 패턴이고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이런 게 이유예요. 패턴이 뭔지는 알고서 패턴을 얘기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패턴은 바로 이게 패턴입니다. 자, 일단 2번 슈퍼 클로저인데 김동현 기수가 오래간만에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복숭아뼈인가 뭔가가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요. 4번 천년날에 이거는 뭐 이편성에서 뭐 축이죠. 안발에 480대 kg에 아주 체구가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시 2번 슈퍼글로즈에 졌지만 마필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다. 그러니까 이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천년날에 배팅의 축으로 인정을 하고 5번 배다리킨입니다. 5번 배다리킨. 요 마필은요, 지난번 데뷔 이후에 선행력이 부족했고, 추임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을 끌어내자 추임력이 하강을 했다. 그러니까 데뷔 전 당시에는 선행력 양호, 그 다음에 추임력 보통, 그리고 이전째에는 선행력 향상, 그런 대신에 추임력 하강. 이 얘기 뭐야? 데뷔 전에는 선행력을 보여줬고 이전째는 취임력을 데뷔 전 때는 취임력을 보여줬고 이전째는 선행력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렇게 성장마들 간의 성장마에 있어서 취임력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행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다 보여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3전째를 맞이한 성장마 단계에 있어서 경주력의 향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적인 측면이나 능력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배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버 배다리킹 같은 마필은 이 편성에서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선 이 2번 슈퍼크로즈죠. 슈퍼크로즈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동현 교수가 아직 베스트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4번, 2번이 아마도 배당이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럼 이거를 인정을 하면 2번을 인정을 하면 사실상 4번, 2번으로 때려야 돼. 2번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이 편은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4번, 2번을 나는 김동현이도 그렇고 지난번 급상승했다는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높아 난 얘를 안 보고 싶다. 그러면 4번, 1번, 4번, 5번. 요 중에서 5쪽에 좀 메리트를 두고 싶어. 4번, 5번 쪽에 단통, 4번, 1번만 받치고 간다. 요 배팅은 요거는 배당이 있죠. 요거는 배당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자르는 게 맞아.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공략을 하는 게 맞다. 근데 2번 바가 받칠 수 있는 배당이 되면은 당연히 2번은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현장에서 배당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타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배당이 없으면 나도 맞춰야 먹고 사니까 배당이 없으면 당연히 버리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 좀 끊어야 되는데.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오늘은요, 제주경마에서 제가 아까 오전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을 낼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제주경마 승부처가 오늘 3개나 되니까 제주경마에서 아주 오부지게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제주경마에서 상황을 낸다. 이 편성은 의외로 보병권 마필들이 질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권 전력들이 몰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배당판에 인기마가 제주결차 1경주에 인기마가 불안해. 제가 보기엔 불안해. 그리고 오히려 편성상으로 봤을 때 의외로 전개당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거든. 선두권이 약해. 고로 이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 이런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 이제 보병만데 이런 마필들이 득세를 해버리면 중배당 이상도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교차 1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승부처로 강력하게 가져가 보겠다. 제주교차 1경주에서 한번 멋진 한판 승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제 4경주를 턱하니 보는 순간 뭘 느끼실 수 있어요? 제주교차 1경주도 은근히 어렵지만 부산 4경주도 그야말로 미생리마 경주로서 기복마 간의 한판 승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강타의 주특기가 뭐냐? 성장마 간의 경주력의 추이, 성장추이, 경주력의 성장추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장마의 경주력의 성장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를 냈어. 사람과 말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말은 여자들이 우리보다 남자들보다 어렸을 땐 조숙하잖아. 그러니까 조숙 성장을 하다가 어느 사춘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남자의 골격이 커지면서 남자가 힘이 부쩍 세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3세마, 4세마가 됨으로써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순말이나 거세마가 훨씬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이 또 이 후반부터는 더 빠르고 반대로 안말은 성장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속 성장을 한다고 말했고 또 순말은 대기만성형의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산제 4경주는 바로 이런 성장마간의 경주력 성장 추이를 알아야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로서 부산경마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로서 한번 제주교차 1경주에 이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연장으로 여기서 엎어치기로 한번 상황을 내보겠다. 그래서 부산제 4경주도 한번 멋지게 들이대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를 제가 3주 연속 UCC 메인 승부처를 3주 연속 적중을 시켜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제가 봐도 기특해요. 그럼 이 편성도 제가 보는 경주에선 상당히 출전마가 전력차는 미세하지만 의외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은근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할개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번 할개가 굉장히 우수해요. 선행력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종반 탄력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 경주 때 승곤전을 맞이해서 강수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강수환 기수가 능력 신장을 보여줬는데 워낙에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입상권에 실패를 했을 뿐이지 걸음의 신장세는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활개도 축이나 오와 단통으로 때리기엔 좀 불안하지만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활개는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자, 3번 소년비행입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느린 편성입니다.
이 느린 편성에 뭐가 득세를 해? 선취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하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차관을 두고서 임하시면 된다. 자, 5번 대의명분입니다. 대의명분. 이 마필도 사실상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입력의 안정화, 이 안정된 취입력이 우수하다. 그러면 이 편성은 뭐라 그랬어? 느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 5번 대의명분은 취입력이 안정되고 우수하니까 당연히 적정 편성을 만난 거잖아. 그 능력은 어떠냐? 능력도 입상 가능거든요. 5번은 여기서 축이나 뭐 단통으로 최소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5번 대의명분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6번 막강용장. 능력은 되지만 좀 2%가 간들간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마필의 패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당대군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요 놈은 아주 패턴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패턴이냐면 2번을 끌어내고 이렇게 조정을 거쳤어. 1번, 2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선행력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 그러면 선취입력이 경주력과 거의 동일하게 힘을 이끌어내고 하강을 할 땐 같이 하강을 하고, 그러면 끌어낼 때도 같이 끌어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제가 뭐랬어? 파워감이 보강된 놈이라서 성장마치고는 7번 당대군왕은 센 놈이다. 이 편성에서 취입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니까 이 마필은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죠. 나머지 마필 안 돼요. 그러면 7번, 5번 단통에 2 놓고 5, 7. 요렇게. 제주교차 5경주. 요렇게만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경마를요, 제가 딱 봐서 맥을 딱 잡았다고 하면은 그 맥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만약에 다른 어떤 변수로 인해서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기준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1년을 통계 놓고 보면은 그 기준을 흔들어 버리면 다음에 또 바꿔. 그러면 내가 그 편성을 맨날 맞출 재간이 있냐고. 없거든. 그럼 기준점을 세워놓고 초지일간 그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경마라는 것이 정석 경마와 야이쭈 경마가 있을 때 정석 경마가 엄청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칙을 갖고 정석대로 임하게 되면 경마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단기간은 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길게 보면 제가 환수는 1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마를 잘한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이 맞습니다. 그건. 자, 부산제 5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쇼. 준메인 승부쇼. 지난번에 물을 먹은 놈이 나와요. 자, 이게 뭐 개망신을 당했어. 지난번에. 왜 이렇게 못될까? 그런데 아예 승부도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승부를 하러 왔어.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승부를 안 한 게 저한테 고맙지. 왜? 걸음을 보여주고 그랬으면 이번에 인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음을 안 보여줬어. 왜? 같은 다른 승부 의지가 걸린 놈이 승부를 해가지고 걔가 입상을 했거든. 그러면서 제가 노린 마필이 전혀 승부를 안 했어요. 그 말이 나옵니다. 홍수안에 4전 5기가 있죠? 그러면 강타도 4전 5기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찍은 놈은, 도끼로 찍은 놈은 끝까지 그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가지고 중고배당을 한번 먹어야 돼. 왜? 제가 처음에 공부 안 하고 그 말을 잡았겠어요? 틀림없이 될 만한 놈이니까 잡았겠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 얘가 승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이번에 더 뛰어야지. 그러면 당연히 이번엔 그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배당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산제 5경주는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여기 오전장이지만 한번 승부를 던지겠다. 부산제 5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6경주. 여기는 지난번에 아따 그냥 인기만으로 엄청 팔리고서 깨구락지도 그런 깨구락지가 없어. 야, 그렇게 못 뛰냐? 그 뭐 완전히 재워버렸죠? 라이징 주의. 이게 뭐야? 경남신문부의
특별 경주이긴 합니다만 너무 좀 뭐랄까 초라하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이 편성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오는 거죠 뭐예요. 이번 라이징 조이는 전개가 5번 승운비천이 선행을 가고 6번 장상과 2번 라이징 조이가 따라가고 여기에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2번 라이징 조이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러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힘의 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고 특히나 종반 탄력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강축이다. 아니면 무조건 축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얘는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라이징 조이는 이렇게 강축이다. 그러면 후착만 찾으면 되는 경주. 강축에 대길 없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착은 대길을 좀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3번 다이나믹 챔프입니다. 다이나믹 챔프. 얘는 한번 능력을 끌어내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즉 급상승된 경주력 향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은 조심을 해야 돼. 조심. 항상 이병 가능마, 배당마 쪽으로 꼭 가져가야 돼. 그래서 한번 다이나믹 챔프. 이 패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승은비천은 선행을 갑니다만 원체 이제 추임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선행 시에는 또 겁나게 또 잘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 승운비천은 이 편성에서 배당마다. 그러니까 배당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얘가 입상을 했을 때는 의외로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 승운비천은 선행을 편하게 갔을 때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자,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되고 여기서 그나마도 6번 장산. 요것도 6번 장산도 2변이 가능합니다. 2변만.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2번, 3번, 2번, 5번이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2번, 3번 쪽에 원툴로 가져가시고 2 놓고 5, 6. 이건 뭐 그냥 쉬운 경주니까. 2는 안 빠지는 거니까. 부산 6경주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선행 가는 놈 하나 잡고 따라가는 놈 하나 잡고 패턴 변화 보여주는 놈 하나 잡으면 촉중이죠.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요거는 오늘 강타에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제가 초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타가 3주 연속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했다. 승부처 적중. 그러면 제가 이 제주교차 5경주가 오늘 경주 중에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1군 경주입니다. 항상 이변도 많이 터지고 대끼리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1군 경주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건 이번 주는 한번 여기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교차가 오늘 재밌다니까요. 제주경마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경마에서 보병마, 여기 보병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래서 이 제주교차 5경주에서도 충분히 상황이 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제주교차 5경주 4주 연속 적중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럼 한번 멋지게 가져가 보겠다. 자, 한번 기대를 해주십시오.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 연속 강타가 UCC 메인 승부처 적중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세요. 거짓말 하나 아니면 또 잘하나. 자, 뭐 최선을 다할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여기서는 5번 벌마의 꿈.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 좀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스테이터스 세이크.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근간에도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승군전에 1400m
첫 도전이야. 첫 도전인데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먼저 승부를 했어야 되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승부를 하는데 김현중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선 말 자체의 능력은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2번 스테이트 스테이크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 꼭 배팅권에 가져간다. 3번 금동승리는 건강경주시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임력을 엄청나게 끌어낸다면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겠지만 3번 금동승리는 안 보고 싶고 4번 위징전사도 안 보고 싶어요. 5번 벌마의 꿈. 이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이 하강을 했는데 그 하강된 경주력이 현재 입상이 가능한 이게 축마입니다. 이게 강축이에요, 이게. 입상이 가능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번 경주시에 선행력은 하강을 하겠지만 추임력 자체의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다. 어차피 전개당 선행은 4번 위링전사님은 2번 스테이트 세이크가 나가는데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승곤전에 뭐 1400 첫 도전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가 어렵다. 5번 벌마의 꿈은 출전마 중에서 추임력이 한 수 위에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어차피 추입으로 승부를 하든 어떤 전개를 하든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여기에 6번 켈러티 마켓. 이 마필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공백기를 갖고 있는 약간은 휴양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보는 이유는 이 재검시 모습이 굉장히 우수했다. 재검시 모습 우수.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의외로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아주 상대를 압도할 만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6번 켈러티 마켓도 기본적으로 선행력만 어느 정도 끌어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1600 거리까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요소의 저항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변이 가능한 마필로서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편성은 사실상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인데 제가 보기엔 요 세 마리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5번, 6번 쪽에 한번 단통으로 때리고 5 놓고 2번 스테이스 세이크 이렇게 마치고 4번 위닝전사가 좀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홀리첼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뭐 2변이라면 26 정도. 요렇게 이제 2변까지 봐줄 수 있는 경주. 그러니까 7경주도 딱 3마리만 갖고 가면 무난히 적중해 볼 수 있는 경주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출전수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부산 제주경마를 승부처를 4개 경주인데 3개를 가져갔어요. 여기는 중고배당 승부처. 안 가져가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무리를 안 하려고 안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한 놈이 눈에 밟혀요. 근데 이놈이 안 팔릴 것 같아. 이놈이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상황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경주도 제가 보기에는 고배당이 터지고 여기에 자꾸 눈에 밟히는 복병마가 한두가 있는데 아예 이 편성은 아예 이 복병마를 축으로 놓고 한번 축마로 놓고 복병 축마를 놓고 한번 여타 인기마를 바닥에 깔아놓고 승부를 해서 중고배당 승부처로 때려보겠다. 제주교차 7경주에 한번 여러분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강타에게 오십시오. 강타가 여기서 한번 상황 승부를 한번 합니다.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던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인데 이 부산제 8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죠.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야, 여기 이제 메인 승부처예요. 이거 이제 제대로 한번 맞아야 돼요. 딱 보니까 3번 돼지빛도 지난번에 인기 끌고서 부러졌고 또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와일드 카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적중을 해야 돼. 적중 플러스 옵션으로 옵션 배당 이렇게 해서 무조건 적중.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 부산 제8경주. 여기서 배당에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요거는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해서 멋지게 한번 적중해 볼 수 있는 경주. 다적중은 기본이요. 거기에 승부처에서의 배당, 또 승부처에서의 적중으로 이겨보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8경주까지 한번 제대로 된 한번 승부를 해서 멋지게 적중을 해보겠다. 여기까지 이제 딱 하고 다음에 이제 부산 제9경주인데 요거는 이제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다들 이 뭐라 그럴까 이 소문난 경주예요. 제일 그래도 하이라이트성으로도 봐줄 수가 있는 경주인데 소문난 경주. 자 1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죽겠네 아주. 그랜드 디스팅션 복승률 100%입니다. 복승률 100%. 당연히 인기마지. 좋기야 맨날 좋겠지 뭐. 안 좋을 때 있겠어? 그런데 문제가 뭐야? 1800의 첫 도전. 그런데 근간에는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질적으로 3착 승군인데 지금 2군에 올라와서도 어느 정도 장뼈가 굵었으니까 여기서 총력 승부를 해가지고 1군에 머리를 치고 올라가서 1군에서 묘자리를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죽을지 아니면 이편성에서 만일의 인기마로 팔리고 여기서 부러질지가 안건인데 일단 패턴적으로 보면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이번에도 체의적 전개가 가능합니다. 얘 선행을 못 가요. 왜냐하면 근간에 선행을 가려는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선행을 가버리는 순간에 부러지는 거야.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자는 가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글리트 프레이스라는 마필인데 선행을 갈 가능성이 이놈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행을 가면은 끝까지 버팅겨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글리트 프레이스 2번 글리트 프레이스 지난번 경주 자체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소나마 아쉬운 면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 자체가 사실상 승부전이었기 때문에 총력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살포시 거름에 물꼬만 떠났는데 당연히 1번 쪽이 세긴 하지만 2번 글리트 프레이스도 전개 이변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입상권이 또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한번 조심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다음은 4번 와일드 명운입니다. 당일날 아무래도 이제 배당판이 열리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 경주시에도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1400경주에서도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이제 선행력은 하강을 하고 반대로 이제 추임력이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근간 세 번의 경주 자체가 모두가 선입으로 끌어냈고 추임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800의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4번은 되는 말이에요. 4번 와일드 명운도 일단 입상은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자, 여기 이제 5번 디어킨 추임력 하나는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갖고 출전을 했다가 이번에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한번 이제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잡지마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편성 자체가 봤을 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요 마필은 사실 좀 1번 그랜드 디스팅션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약하게 봐주고 싶고 9번 넵스킨이나 10번 키민스코어나 또 여기에 11번 아이거버나 이런 마필들 다들 어느 정도 가능한 전력인데 여기서 만에 하나 배당을 본다면 저는 11번 이 아이거버라는 마필이 있는데 얘를 배당마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4번 1번이 어차피 단통으로 때리셔야 되고 여기에 2번 그레이트 프레이스나 여기에 11번 아이고버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충만을 잘 선정을 해야 되니까 11 놓고 14 이렇게 가시던지 2 놓고 14로 가시던지 요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요 2냐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2냐 아니면
그간에 부진했지만 패턴이 좋은 취임력이 우수한 아이거버를 가져갈 거냐. 요것만 당일날 현장에서 최종 결정하겠다. 어쨌든 4번, 1번을 가져가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요. 부산저의 구경주는 따져보면 허접대기고 끝나보면 또 싱겁기가 말이 필요 없어요. 굉장히 싱거울 수도 있고 대끼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에 열 터지려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이변을 보고 싶지 않아요. 1번은 부러뜨려 이변이지. 안 부러질 것 같은데 뭐. 부산제 식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마지막 승부처. 이게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 이 편성은요. 인기만 불안한 인기만 자르고 뭐가 팔리든 상관없다.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딱 3두다. 딱 3두만 갖고서 한번 정면 승부를 때려보겠다. 그러니까 3마리 갖고서 상황을 내고 인기만 부러뜨리고 실질적으로 딱 3마리 전개 이점 갖고 있는 마필, 그 다음에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 예전에 능력이 우수했던 마필 3마리만 가져가서 부산제 식경주 마지막 승부처만큼은 무조건 적중해야 된다. 자, 이런 신념하에 자, 식경주 한번 멋지게 붙어서 멋진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월초경마죠. 11월 월초경마 마무리 짓고요. 자, 이번 주도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과 강타의 힘이 합쳐서 무조건 대승해서 만세를 불러볼 수 있는 부산경마가 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입니다. 감사합니다.